11번 문제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일단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그 gx는 이렇게 정적 분형대로 나왔네요. 이런 걸 많이 봤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고요. fx하고 gx가 모두 둘 다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은 2뿐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x 이퀄 a에서 극값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a 값은 딱 2만 돼야 돼. 다른 데서는 동시에 극값 가지면 안 돼.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f0은 오고 질문은 f1 더하기 g1의 값을 구하시오. 결국은 fx, gx 구하란 얘기지. 네. 일단은 요거를 보면은 우리 경험상 x에다가 뭐 마이너스를 넣잖아. 그쵸?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g-1은 0 이렇게 나오고,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양변을 미분한단 말이야. 그치?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해본 학생은 알겠지만은 f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ft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그거를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한 거를 우리가 gx라고 부르겠다. 이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래프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fx-ft를 예, 그래프로 접근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예, 한번 풀어봐야 지금 드리는 설명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그래프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간단하게 해볼까요? fx-ft가 요게 이제 y 이퀄 fx라고 하면, 마이너스 ft는 t만큼 자꾸 위로 올려서 요거를 y 이퀄 ft라고 하면, 네, 요게 새로운 그 x축이 되는 거죠. 요거를 새로운 x축이라고 놨을 때 이 그래프를 fx-ft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쵸? 요게 새로운 x축이라고 이렇게 취급이 됐을 때 요 그래프가 fx-ft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그거를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한 거야. 예, 근데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gx 그래프만 마이너스 1, g-1이 0이야. 얘만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거고, 예, 그 다음 뭐냐면,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은 2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x, 너도, 정확히 말하면 요 그래프가 이제 fx-ft가 되는데, 너도, 극값을 갖는 그 a가 여기서 극값을 갖고, 여기서 극값을 갖고,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이 gx도 x 이퀄 2에서 극값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x 이퀄 a에서 일단 fx가 극값을 갖는데 여기가 인지 여기가 인지는 몰라. 여기가 인지 여기가 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gx의 그래프도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gx는 이걸 적분한 거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4분의 1로 시작하는 4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면서 W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gx 역시 x 이퀄 2에서 극값을 가져야 된다. 거기다가 fx도 x 이퀄 2에서 극값을 가져야 된다. 근데 2가 여긴지 여긴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돼.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리다가 포기를 했을 거는 같아요. 이게 또 사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또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정석적으로 풀라고 낸 거는 같아. 예, 그래서 그래프로 푸는 게 아니고, 매뉴얼대로 가보는 거예요. 자, gx가 요거야. 그럼 g-1은 0이야.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이 gx를 우리 경험상 이제 그냥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좋은데, 이 dt잖아요. 이게 t에 대한 적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fx 요거는 상수 취급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dx였다 그러면은 ft가 상수가 되는데, 이 dt t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fx가 상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적분을 하면 fxt fx 곱하기 t죠. fx 곱하기 t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해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빼기, 그다음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요거는 이제 인테그랄 밖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죠. ft dt.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fx, gx가 x 이퀄 2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다시 미분해 주는데 요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요 계산해 주면은 x에다가 t에다가죠. 다시 이 t에 대한 적분이었기 때문에 t에다가 x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뺀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fx로 묶이고 곱하기 뒤에가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그쵸? gx가 여기서 요거를 뺀 거. 그게 이제 gx가 되는 거고, g'2가 여긴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요건 고배 미분이지? 그래서 f'x 앞에 거 미분하고 곱하기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그다음 플러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1이죠? fx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빼기 요거 미분하면은 fx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fx가 사라져.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거 한 개 남는 거죠. 그거 정리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나와. 됐어요? 예, 이게 접근을 그래프로 하면은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 해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럼 다시 이 g 프라임 x가 x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x인데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x 이퀄 a에서 모두 극값을 가져야 돼. 그게 이제 2뿐이야 그랬거든. f 프라임 2도 0이면서 g 프라임 2도 0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거는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럼 다시 g 프라임 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x-2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f 프라임 x는 이렇게 넘어갈 때 자, f 프라임 x는 위에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 그랬거든. 그러면 f 프라임 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x-2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다른 거 한 개를 더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는 뭔지 몰라. 예, 그래서 f 프라임 x가 3x-2 x-알파가 되고요. g 프라임이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g 프라임 x는 이렇게 들어가고 앞에 곱하기 3 밖으로 빼주고 x 플러스 1 써줘야지. 3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2 곱하기 x-알파 요런 느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 예. 근데 봐. g 프라임 x가 지금 이거거든? 그럼 이 값이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2 그리고 알파 세 군데가 있고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도 2하고 알파 두 군데가 있어. 그래서 x 이퀄 2에서는 동시에 그 값을 갖는다가 성립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알파에서 그 값을 갖는다가 또 성립을 해. 그쵸? 이것도 gx가 x 이퀄 알파에서 그 값을 갖는 거고 이것도 fx가 x 이퀄 알파에서 그 값을 갖는 게 맞잖아.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알파가 뭔가 중근 느낌을 좀 주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알파가 2가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알파가 2가 되면은 여기가 x 이퀄 다시 x-2의 제곱 여기도 x-2의 제곱꼴이 돼버리니까 x 이퀄 2에서 그 값을 안 갖게 돼. 예, x 이퀄 2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는 2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요거 x 플러스 1이 중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알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네, x 플러스 1이 제곱이 되니까 gx 입장에서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 게 되는 거지. 중근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fx는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그 값을 갖는다가 되는 거야. 얘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갖는데 그 값을 gx는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야. 됐지? 예,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뭐 f 프라임 x, g 프라임 x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f 프라임 x는 3 곱하기 해주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고 다시 요거를 적분으로 해서 fx로 가면 되는 거고요.
문제가 이제 F1 더하기 G1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fx랑 gx를 다 구해야 돼.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적분까지 가는 걸로. 3 곱하기, 자, 전개해주면은, x제곱이죠. 그 3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인데, 3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인데, 3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2에다가 3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6.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고요. 다시 요거를 적분해서 fx로 가면 되겠지? fx는 적분 x세제곱에 그다음에 3x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6x 그다음에 적분상수 c. 그래서 적분상수 c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f0이 5라 그랬지? 요게 적분상수 c죠? 예, 더하기 5로 끝내주면 되는 거고 일단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여기부터 대입할게요. 정수부터 1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0 되겠네. 그지? 이렇게 없어질 거고 1 대입해주면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일단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f1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g1로도 가야 돼요. g1 그럼 g1로 가려면은 gx를 뭐 이런 데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요. 그죠? 이런 데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그냥 1로 가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 적분한 거를 뺀 값이 이제 gx인데 여기다가 그냥 1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x에다가 1을 맨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합시다. 그럼 g1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1 대입해주면은 2f1이죠? 2f1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fx, fdt죠. fx dx. 근데 fx가 요거였잖아. 그쵸? 얘가 이제 ft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x 대신에 t로 씁시다. 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dt 이렇게 되고요. 2 곱하기 f1 그랬는데 f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2배 해서 일단 마이너스 3 써주고 다시 마이너스로 써주고 요거 딱 봐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사설모의고사가 약간 이런 식이죠. 우리 배운 거 다 써먹을 수 있게끔 우함수, 기함수 그 문제지?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기함수는 다 0 처리를 해라. 차수가 홀수인 거는 다 지워버려라 이거죠? 들어가고 차수가 짝수인 것만 2배 해서 0부터 1까지만 적분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2배의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dt 요것만 2배 해서 적분해주면 된다 요거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요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t 세제곱이죠. 다시 3분의 1이니까 3이 없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t 세제곱인 거죠. 2분의 1t 세제곱에 플러스 5t에 요거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 0부터 1까지 적분하라는 얘기가 1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3 다시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곱하기 1 대입해주면은 5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가 되잖아요. 2분의 9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지? 그 문제가 뭐냐면 F1이랑 G1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24 마이너스 2분의 3 두 개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27 보기 중에 답이 1번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13번을 또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양수 m과 양수 m이라는 얘기는 이거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죠.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고 상수 k에 대해서 이 fx가 이게 은근히 헷갈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그림 다 풀어보고 설명 들어야 돼요.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2 이거지. 해서 마이너스 3,0 지나가고 2,0 지나가는 거야.
근데 기준이 이제 마이너스 1이 기준이에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만 그림을 그려라 이거고, 마이너스 1을 포함해가지고 y는 x 마이너스 k 직선을 그리는 거고, 그때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예, 판별식은 0이다 그거죠. 그래서 판별식은 0이다를 써 일단. 판별식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A에서의 좌극한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A에서의 좌극한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마이너스 4 FA 곱하기 A에서의 우극한. 이 값이 0이란 얘기지. 그쵸? 이 값이 0이야. 그럼 결국은 얘랑 같다야. 그쵸? 자, 요거를 그냥 A에서의 좌극한 그래서 FA-라고 쓸게요, 그냥. A에서의 좌극한의 제곱이랑 4 곱하기 A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A에서의 우극한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A에서의 좌극한의 제곱이 A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우극한 곱하기 4랑 같도록 하는 그 A를 찾으라는 거야. 그 A를 다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더라? 4가 나왔더라. 이거거든? 일단 그려봐야겠지? 마이너스 3,0 그리고 2,0을 지나가는 이제 포물선인데요. 실제로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가서 마이너스 3,0을 지나가는 거는 분명한데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그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2죠? 여기가 플러스 2인 건 알겠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그림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쪽보다 여기를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놨을 때 이쪽 얘보다 왼쪽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그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내려가다가 멈춰 이거야. 이렇게 멈춰.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수업 중에 강조하는 건데 이제 y는 앞에 쓰라고 항상 y는 x-k를 그려라. 직선이잖아요. 예.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이게 k,0이거든.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이 k,0이 이쪽에서 k,0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k,0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왼쪽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k,0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예, 그리고 이쪽에 등호 들어가죠. 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고. 이 k,0이라는 게 이 그래프 범위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가면 이제 왼쪽 어딘가에 이제 k,0이 있을 테니까 실제로 k,0은 안 들어가는 거죠. k,0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건데 다시 조건이 뭐냐면 그러도록 하는 그러도록이 요거죠. 요거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A 값을 다 곱했더니 4가 나왔다 이거거든. 그래서 A를 막 찾는 거야. 막 찾는 건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우변 보시면요 함수값이랑 우극한이랑 곱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그래프를 봐봐. 이게 지금 함수값이랑 우극한은 이 A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함수값과 우극한은 무조건 같아. 그쵸?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다른 경우는 있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리고 함수값이랑 좌극한도 마이너스 1에서는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우극한과 함수값은 무조건 같아. 그래서 그냥 얘를 4 곱하기 FA의 제곱으로 놓자 요거야. 어차피 얘랑 같을 거니까.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좌극한의 제곱과 함수값의 제곱의 4배가 같도록 상황을 만들어 보자 이거거든요. 그 A를 다 찾아봐 이거야. 그 A를 다 찾아갖고 곱하면은 4가 나와 이거거든. 그럼 A를 막 조절해 보는 거야. 막 조절해 보는 거야. 그럼 제일 만만한 게 0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1번이 A가 마이너스 3이 된다면 이거야. 근데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 된다면이라고 한다기보다
마이너스 3이 되면 무조건 되잖아. 그쵸?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한 0, 함수값 0, 우극한 0, 0의 제곱은 0, 0의 제곱은 0, 4 곱하기 0은 0.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무조건 합격인 거야. 무조건 합격. 자, 그 다음에 A가 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A가 된다면은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라 그랬잖아요. 자,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얘랑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하는 2차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 그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m이 되는 거야. 그쵸? 마이너스 6m이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인데 그 좌극한의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6m 제곱인 거죠. 36m 제곱. 예, 요게 좌극한의 제곱인 거고요. 얘가 4 곱하기 뭐냐면 함수값의 제곱이야. 함수값의 제곱인데 직선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나 1 플러스 k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지? 이렇게 나와. 그럼 4라는 건 2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 떼주면은 6m이 그쵸? 36m 제곱이니까 예. 다시요. 예. 맞아요. 예. 6m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k 제곱인데요. 예. 그냥 전개해서 36이고 4로 넣고 4로 약분 됐어요? 그럼 36이랑 4랑 약분하면 9m 제곱인 거죠? 9m 제곱을 해놓고 4 그냥 지워버리려고 이렇게. 그럼 9m 제곱이 k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되면서 따라서 이 3m은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돼.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얘랑 같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다 곱했더니 4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무조건 얘랑 같아야 돼? 그 a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나요?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a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아니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논리 전개가 이거예요. a를 다 곱했더니 4야? 일단 a가 마이너스 3인 거는 무조건 됐어. 됐어.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돼? 모른다가 돼야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3은 무조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얘랑 같은지 안 같은지 그거는 모르는 거야. 이해 갔어요? a가 마이너스 1이 안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몰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k에서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는 무조건 된다 그랬지. 왜? 마이너스 3에서는 0 나오잖아. 그 좌극한도 0이고 함수값도 0이고 우극한도 0이고 다 0이잖아요. 마찬가지로 k에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세 번째 흐릿하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a가 k가 된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니까 k가 된다고 친다는 거는 아까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지. 그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나오면 k, 0을 안 지나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k, 0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만약에 k, 0을 지나간다고 쳐. 이 그림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야. 만약에 이 그림이면은 3번은 아예 후보에 없는 거죠. k, 0을 지나가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그림이라고 가정을 해서 k, 0을 지나간다고 쳐. 그러면 좌극한도 그러니까 a가 k인 거야. 여기가 이제 a인 거예요. a가 k인 거야. 그럼 얘도 0이고. 그쵸? 좌극한 0의 제곱은 0. 함수값도 0이죠. 그 0은 0이니까 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안 되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즉 k, 0이 그래프에 포함될 때는 되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해 갔어요? 예. 근데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를 잘 만든 거죠. A 값을 다 곱했더니 4가 나왔다. 이게 조건이었어. 그 A를 다 곱하면은 4가 나옵니다. 그거거든. 근데 만약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고 쳐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그 말이 안 되지. 그쵸?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거 두 개만 된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3. 안 되잖아.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그랬어? 4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예, 그럼 다시 얘가 돼야겠지? 마이너스 3은 무조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K일 때도 무조건 되는 거야. 어차피 0을 지나갈 거니까. 그쵸? 예.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곱했다고 쳐봐.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무조건 돼야 돼. 근데 2번 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만약에 얘랑 얘만 된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3이랑 k를 곱했어. 곱이 마이너스 3k야. 만약에 1번하고 3번만 된다면 곱이 마이너스 3k인데 a 값의 곱이 얼마라 그랬어? 4라 그랬죠. 그 값이 4라 그랬어. 그렇게 되면은 k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얘랑 얘가 된다면, 즉 얘랑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된다면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A 값의 곱이 3이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랑 이것만 된다. 1번하고 3번만 되더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더라. 근데 그림이 안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무슨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모순이다 이거지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 1번, 2번, 3번이 다 A 값이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얘랑 얘까지 곱했을 때 4가 나오는 거고, 이거 두 개 곱하면 3이니까 3K가 4가 돼서 요 K 값은 3분의 4가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이 논리 전개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천천히 한번 써보셔야 되고, 그래서 K가 3분의 4고 너를 여기에 대입을 해. 예, 그럼 3m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1이면 3분의 7이죠? 3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조건에서 m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만 되는 거고요. 따라서 m은 얼마? 9분의 7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문제가 이제 m이랑 k를 더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9분의 7이랑 9분의 4랑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9로 통분해주면은 3 곱해서 9분의 12가 되니까 7 더하기 12가 돼서 9분의 19. 5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갔지? 예,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